팟캐스트를 하러 왔습니다. 비대면 이 디지털이 대세다 보니까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가 굉장히 대세죠. 유튜브는 이렇게 동영상에 보게 됐지만 그 팟캐스트는 음성입니다. 근데 음성도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자다가 이렇게 듣는 것도 굉장히 장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행당역입니다. 행당역. 여기 롯데마트 2층에 있거든요. 우리 그 황딱TV를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신화중고명품 전화 받고 계시네. 바로 이분이 사장님이십니다. 다시 와서 이렇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우리 그 황딱TV에 출연했던 분인데, 이규용입니다. 이규용 대표님. 신화중고명품의 예. 근데 오늘은 제가 팟캐스트 게스트로 반대로 참여가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달 전에 했나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되시죠? 예, 잘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영상교육에는 여기 보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소통 영상교육. 좋습니다. 그거 딱 맞나요? 성가정보를 알리는 인터넷 라디오 팟캐스트 우리 동네 CEO입니다. 저는 성동 FM 소풍 신화입니다. 네네네. 거의 뭐 방송국 출신이나 하시네. 안녕하세요. 성동 FM 소풍입니다. 성동구 우리들의 사장님간의 사업 이야기와 우리 상가를 사랑해 주시는 주민들께 상가 정보를 알리는 인터넷 라디오 팟캐스트 우리 동네 CEO입니다. 저는 성동 FM 소풍 신화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주 상가에 계신 사장님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이게 좀 잦아드는 줄 알았더니 오늘 얘기 10시에 발표한 거 보니까 100명이 또 넘었대요. 참 큰일입니다.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자영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많이 어려우시니까 제가 그 힘내라고 좀 더 좀 재밌고 알차게 방송 한번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분은 아주 특별하게 초대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에게 아주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스프링 쿨러 역할을 하고 계시는 황딱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딱입니다. 황딱이죠. 황딱 사연을 이따 좀 물어볼 텐데요. 네. 또 더구나 또 오늘이 또 황딱 생일이라면요? 예, 생일이 그렇게 됐어요. 이거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되다 보니까 오늘로 날짜를 딱 잡혔네요. 아니 생일도 생일이지만 예. 또 60년 된 아픈 걸로 생일에 남들이 환갑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 생생으로 와서 아주 환갑 같지 않은데 예. 약간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은 환갑 나이 들게 되면은 일단 그 환갑을 차려주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고 또 어버도 주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마저 이 나이에 한갑날 그렇게 한다면 어색하거나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생신 축하드리고 생일 축하드리고 환갑 생신 축하드리고 이따가 이거 끝나게 되면 소주 한잔 하시죠. 좋습니다. 또 여기 행당동 유방이 곱창이 좋다면서요? 잠시만요. 다시 처음부터 가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제가 왜? 녹음 키를 안 눌렀어요. 지금 일부러 하는 거지. 하나 저거 녹음 키를 안 눌렀어요. 이걸 NG라고 그러네. NG. 자, 근데 좀 확딱 그러셨는데 좀 약간 좀 이렇게 하다 유튜브나 아니면은 또 팟캐스트 하다 보면은 이 황딱이라는 단어 이게 상당히 생소한 것 같아요. 어쩌다 황딱이라는 단어를 얻으셨나요? 사실은 이제 저 역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하는 일도 모든 거에 끊겨진 상황입니다. 중국과 한국에 오가면서 청년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 유튜브에 그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박사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닥터 이렇게 되는데 황닥 하면은 약간 좀 죽어 있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뭔가 딱 부러지는 그러니까 해서 딱을 한번 넣어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황딱이 나왔고 그 유튜브는 황딱 TV로 돼 있습니다. 근데 돼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별명이 황딱이에요. 아 그래? 아니 별명을 자기가 만든 거야? 아니면 누가 지어줬어요? 아니 이게 또 이게 희한한 적인데 오늘 그 저를 초대해 주신 또 이렇게 대표님 이기웅 대표님이 고향이 저기 이제 홍천이죠. 홍천이죠. 강원도 네. 홍천인데 제가 군대 생활을 거기서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 사실은 집 앞에서 했는데 제가 아르투시 장교를 해서 그때 이제 또 동기들하고 술 한잔 먹고 딱 한 잔 더 먹으러 가자. 내가 자꾸 재촉했더니만 나도 이제 딱중이 황딱중이가 됐어요. 아 그때 그 계급이 중이었었어요. 네, 중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황딱 됐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유튜브 이름이 황딱 TV가 됐습니다. 아이디어 좋게 그리고 또 이렇게 어렵지 않게끔 아주 간편하게 네. 딱 끊어지게 간결하게 이렇게 지금 잘하신 것 같아요. 딱 부러지는 네, 얘기로 아주 정리하는. 인상에도 남고 오래 기억할 것 같고 그래요? 부르기도 좋고.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잠깐 이제 뭐 청소년 관련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고 지금 계시는 겁니까? 제가 아까 전 수업 때 그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아주 뭐 청년들 지금 취직하기도 힘들고 사지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우리 황딱 같은 분이 좀 전국에 많이 많아져가지고 젊은이들을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중국에 간 지가 올해로 딱 30년 됐습니다. 굉장히 30년 오래된 거죠. 수교 전 얘기니까 그때 이제 또 이렇게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파견을 나가서 주재운동하고 하고 이렇게 IMF를 또 거치면서 참 직장인에서 어떤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자영업자가 됐어요. 여기 많은 상가에 계신 분들하고 저도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회사 나왔으니까 홀로선 지가 20년이 됐어요. 직장 생활도 15년 해봤고 그 다음에 홀로선 지가 20년 정도 되는데 그러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느끼면서 제가 이제 또 하는 일이 한중간에 우리 그 대학생, 청년 이런 그 취업, 인턴십, 그 다음에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이런 것들 진행을 해요. 그래서 많은 그 한국 청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 보니까 참 너무나 이렇게 근실하고 좋은데 한국만 들어가면은 이게 취업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게 어려운 걸 겪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 내가 좀 기여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일을 통해서 내가 청년들한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솔선수범이 되는 어떤 모범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 좋겠다 하면서 제 스스로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인생의 어떤 길이 하나 생긴 거죠. 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시고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뭐 그런 의도로 다 초대를 하긴 했지만은 참 이게 뭐 전국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을 또 우리가 하는 게 팟캐스트가 지금 뭐 우리 동네 CEO 하나 좀 맞지 않은 것 같은 초대 손님 같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전국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이 이 팟캐스트를 듣고 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앞으로 생활에 또 그 자기 진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 그 사업을 하는데 지금 대면 사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때문에 뭐 요새 뭐 그 하나의 단어인데 사람도 만나지도 못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또 이렇게 또 새로 또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참, 저 역시, 이제 옛날 중국에 사스라는 게 있었어요. 네. 사스. 근데 그것도 경험을 해봤고, 그 다음에 한국의 메리스라든지, 그냥 지금까지 오는데,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15년이 됐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요. 딱 15년이 됐는데, 순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상가에 계신 분들도 아마 창업해서 몇 년 지나신 분들이 돌이켜보면은, 아마 책을 한 몇 권 써도 이게 모자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저 역시 이제 15년을 이렇게 걸어왔거든요. 그런 도중에 올 초에 이게 코로나에 제가 이게 완전 수렁에 확 빠졌습니다. 그러게요. 네, 빠져가지고 저는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직접 사람들을 인솔하고
직접 하는 뭐 여행 프로그램이든지 뭐 이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 일 자체가 모든 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 저처럼 멘붕이라고 이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멘붕, 뭐 패닉,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저 역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좀 생각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랬어요? 예, 돌파구를 찾자. 찾았어요? 이야, 다행입니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다행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비대면 해가지고 언택하면서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지 않아도 어떤 그런 느낌으로다가 무슨 발전시키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얘기를 들었고요. 다음은 이제 1코너를 마치고 다음에 2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음악 한 곡 듣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랜만에 듣는 음악이네요. 내일을 향해 쏴라. 이외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노래 정겹게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코너인데요. 우리 그 초대하신 손님 황따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에 입사를 했다가 중구에서 또 대기업의 그 주재 생활을 하시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또 나오셔서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고 사람 사업을 해가지고 참여하고 그런 거 마셨는데 그 과정에 또 박사학위까지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박사학위 받고 나서 또 청년과 관련된 이게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도 뭐 한 권으로 끝인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되든지 간에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해 가지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아까 희망을 주기 하고 용기를 북돋기 위해 가지고 하시는 분인데 책을 3권인가 쓴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책 좀 소개시켜 주시죠. 조금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이제 내가 뭐 전문 작가도 아니고 또 책을 써서 뭐 그걸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닌 거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15년 직장생활을 했고 또 어느덧 나와서 홀로서기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또 이렇게 대기업에서만 생활하던 사람이 스스로 살아가는 자영업이 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더구나 외국에 가가지고. 외국에서. 거기다 사회적 관계는. 예. 하지만 이제 그 과정들을 저는 이제 실천을 했습니다. 지금.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이 됐어요. 책을 쓰고자 해서 책이 된 게 아니라 하다 본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번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올 초인데 이제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라는 책을 3번째 걸 냈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국가가 있어야 개인도 있다. 개인이 있어야 국가가 있다. 뭐 어떻게 될까 하야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런데 그 책이 3번째 책이 되는데 그 책을 내니까 출판사에서 저를 호칭을 작가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나 처음 들어봤어요, 작가님은. 난 그 전문적으로 쓰는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얼굴에 글을 짰으면 작가 소리를 바로 들었어요. 그래서 작가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청년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렇게 나이가 어린 사람만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청년이라는 게 한자로 봐도 푸르청 나이 연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푸른 사람은 푸른 사람은 청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이가 좀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10대, 20대라 할지라도 생각이 고루하든지 뭐 이게 뭔가 우리가 그 푸른 이렇게 같지 않은 사람들은 청년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70대, 80대가 된다 할지라도 정말 그 20대, 30대 못지않는 그 청년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평생 청년이 되는 거죠. 평생 청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상가에서 저희 사업을 하시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코로나에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말도 못하게 어렵습니다. 말도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불경기 때문에 아니라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청년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냈는데 저는 이 책도 엄청나게 팔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역시 코로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교보문고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2월 말에 나왔는데 아무튼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상가에 계신 분도 평생 청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고 예. 이런 그 정신을 갖고 예, 그럼에도 사업에 이제 불구하고, 임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뭐 하여간 우리 지금 이 팟캐스트 우리 동네 CEO들 듣고 우리 이 동네에서 이 상가에서 그 여러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힘내시라고 한번 목소리 높여 한번 소리 질러 주겠습니다. 우리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화이팅! 우리 동네 상가 사장님들 화이팅! 화이팅! 야, 좋습니다. 아주 짧고 힙합. 힙합하기다. 자, 그래 이제 그렇게 책도 쓰시고 또 예. 사업도 하시면서 또 집구실에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참 부지런히 살았을 텐데 지금 청년들이 지금 뭐 구체적으로 비대면이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은 근데 중국 관련돼서 어떤 중국이 G2의 두 번째로가 강대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중국 관련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 아니면 취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게 되면은 좀 뭐를 왜냐면 막연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도 저 대학 다닐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 옛날에 무슨 학과 어디서 신문을 보니까 이 과가 앞으로 전망이 있다.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나와서 들어가 보니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떤 돌파구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자기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축적을 시켜야 될지 참 정보도 없고 옛날 지금 인터넷은 잘 되고 있지만 그게 답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 그 청년들은 아마 중국 관련 그 사업이나 취업을 또 이렇게 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학교 다니면서부터 아니면은 뭐 초중학교 다니면서부터 준비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소개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뭐 중국에 가기 위해서 그다음 중국에서 뭘 하기 위해서 뭘 딱 한다 이런 것을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굳이 뭐 학생 그다음에 뭐 우리 지금 말씀하신 청년이라든지 또 뭐 그걸 떠나서 우리 부모 우리 상가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의 중국이 어떤 중국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집비지기만 백전백승. 네, 왜 그러냐면은 아까 그 미국하고 그 경쟁하는 G2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1990년도에 그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우리가 92년도에 수교를 했거든요. 92년도에 했거든요. 92년 수교, 수교 전쟁이에요. 그때는 중국이라고 그러지 않고 중공이라고 그랬습니다. 중공. 그렇죠. 중국 공산당이라고 해서 중국 국가를 인정을 안 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30년 전 딱 상황인데 그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G2였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네, 전혀 아니란 얘기죠. 근데 30년 만에 전 세계 국가가 한 200국가가 다 넘는데 지금 넘버2가 됐다는 얘기죠. 넘버2가 됐고 지금 이제 올해가 2020년으로 봤을 때 또 10년 뒤면 2030년이잖아요. 20년 뒤면 2040년이에요. 그러네요. 그죠? 그러네. 10년만 지나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은 10년 뒤 또는 15년 뒤 정도면은 중국이 G2가 아니라 G1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가 전 세계의 전문 그 평가 기관들이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수많은 이제 경우 수도 넣고 뭐 여러 가지 그 뭐 이 변수 넣은 것을 계산을 해내는데 미국을 누르고 하는 시점이 2030년에서 35년 정도가 되면은 G1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인구가 지금 미국 인구 한 3억 정도 되죠. 3억 5천 정도 되고 중국이 14억 정도 10억 되니까 되거든요. 4배, 5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러네. 단순히 인구가 많다로만 생각한다면 인도도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고 뭐 땅으로 컨대면 뭐 지금의 러시아도 굉장히 큰 땅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되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중국에 이제는 우리가 마음속에 보면 중국 사람들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 선입견 이런 게 지금도 있어요. 인정을 하면 G2라고 인정하면서도 뭔가 이게 마음속에 한국에 있어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중국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그 보는 그 이해를 높이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 그게 이해가 된 상황에서 그 다음에 뭘 올 것이야 그림이 나오는 것이지 이해가 되지 않은 데서 중국은 뭐 이렇다 이러면 이게 뭐 모르서 어디서부터 그 큰 땅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뭐 우리가 14억이라고 그랬는데 중국이 앞으로 더 무서운 어떤 그 강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경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나라든지 상위 10%라는 게 있잖아요. 상위 10%. 한국이 5천만에 뭐 5천만 중에 한 500만 원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은 뭐 코로나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 자본주의 사회든 뭐 어디나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국은 14억 인구 중에 상위 10%면 얼마 정도 되죠? 1억 4천. 1억 4천이죠. 우리나라 사람보다 2배. 1억 4천. 2배가 넘네. 1억 4천의 인구는 우리나라 5천만 인구에서 500만하고 개념이 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코로나와 관계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벤츠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중국이 사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의 전체 돌아다니는 벤츠를 몇 대나 되겠어요? 다 그도 뭐하고, 그죠? 그 1억 4천의 개념이 우리 남북한 인구를 합친 거에 2배 정도 되는 거고,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미국 인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게 1억 4천이에요. 맞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일본 인구가 1억 3천이 채 안 돼요. 전 인구가. 1억 2천 얼마 500개 안 되는데, 그렇게 많아요. 그 얘기는 왜 내가 이 얘기가 뭐냐면은, 중국은 지금은 생산 능장이 아니라 소비 시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소비 시장. 그렇죠. 소비 시장. 그렇게 30년 동안에 그렇게 발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한국은 나라도 좋고 사람은 밀도는 높고 자원도 없고 어딘가는 뭔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상대방들이 어떤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소비 시장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간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소비자는 이해되는 거, 그런 어떤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팟캐스트를 듣는다든지, 그래서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중국 하면 뭔가 우리보다 못하는 사람이라서 잘라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게 이제 선진 과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보면은, 역시 제가 볼 때는 아까 이해가 된다는 전제하에 한다면 언어 같아요. 중국어. 네, 뭐 아무튼 어디나 이열상, 네, 뭐 이하오, 철판노마,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네, 뭐 발음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언어를 자꾸 접하면서 중국인들하고도 사귀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훨씬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는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발음도 비슷한 것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 영어는 우리가 알파벳을 완전히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무슨 뜻도 모르고 막 외워야 되는데, 중국을 딱 보면은 그 그렇죠. 의미를 알 수가 있다, 이제 어느 정도는. 한자 공부를 하시면 네, 뭐 한쪽 공부를 안 했어도 그 어떤 생활 문화 속에서 쉽게 접근이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우리 강점이, 다른 국가보다 강점이 가깝게 있는 거예요. 가깝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뭐 G2만 해도 엄청나는데, 그 G2, G1의 나라가 불과 비행기 타고 1시간 반이면 도착하는 거리에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은 굉장히 행운적이다. 우리가 반대로 해서 만약 이런 어떤 그 황금시장이라고 그럴까, 아무튼 큰 시장이 지금 브라질 같은 데 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을 여기서 한번 가려고 생각해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지정학적으로 가깝다. 그렇지. 그래서 상당히 유리하다. 네,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뭔가 마음을 열고 오픈 마인드가 되면은 언어도 배우기도 되게 쉽고, 그다음에 중국인들하고 뭔가 거래하기도 쉽고 할 수 있는 강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급성으로는 뭐 준비를 하려게 되면 언어 공부부터 해야겠네요. 아주 뭐 당연하면서도 또 생각지 못하고 게을 있게 준비 안 되면은 그 준비를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자,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이제 중국을 이해해야 되고, 중국의 소비 시장을 이해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언어 같은 거를 준비를 해서 그쪽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접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면은 중국에 대해 가지고서 아까처럼 말씀하면은 중국을 이해하게 되면은, 중국을 이해한다는 거는 중국의 사람들과 같이 부딪히고, 또 아니면 중국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고, 또 역사 공부를 한다든지, 직접 어떤 산업체든지 대학을 찾아가서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여기는 뭐 중국 사람들이 또 한국의 문화를 또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역할, 그 각의 역할을 하는 거를 아마 지금 황딱TV 또 황딱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청년들한테 중국어를 가르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 직접 가지 못하니까 중국에 있는 대학하고 해서 그 비대면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건 한국 학생을 위한 거고, 또 반면에 한국에 유학을 온 중국인들 한국어를 또 배우죠. 그분들한테 뭐 취업 지도라든지 한국어를 좀 더 이렇게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어떤 거라든지 그런 어떤 연결고리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뭐 이게 우리가 좀 뭐 실용적으로다가 해서 지금 우리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제 초대를 해 주시고, 또 만약 중국 진출이나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거나 또 기타 누가 CEO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그 중국을 이해하고 또 중국과 어떤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참고 역할을 해주시는 그 사업인데, 근데 뭐 만약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이 팟캐스트 듣고 보니까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죠? 우선 제가 올 2월 19일 날 첫 편의 유튜브를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황탁TV에 올렸는데 중국에 관련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국의 어떤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 저희가 30년 동안 경험한 내용도 유튜브에 올렸고, 굉장히 그 또 유튜브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오늘 시점으로 보면 55편을 올렸어요. 부지런히 55편을 몇 개월 만에? 6개월이 채 안 되는 거죠. 6개월 만에? 네, 6개월 채 안 되는 거죠. 그랬는데 55편을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상당수가 이런 중국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손수 몸으로 겪었던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고사성어, 비타민 고사성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사자성어님, 삼자성어님, 이렇게 성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국에. 우리 문화 속에. 그것이 사실은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나 삼국지라든지, 그 다음에 논어라든지, 맹자라든지, 여기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 무심코 쓰는 어떤 그 고사성어가 다 중국 문화를 다 우리가 흡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활 속에 비타민 고사성어도 또 그 황탁TV에 올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황탁TV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군요. 예. 지금 좀 고사성어 얘기했는데, 사실 좀 우리는 어렸을 때 중학교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한자 공부 시간이 있어서 사자성어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지금도 어떻게 지금 학교 과정에 그런 게 좀 있는지 모르지만은, 약간 황탁TV에 보면은 고사성어까지도 알 수가 있다. 예, 지금 어느덧 이렇게 재미난 얘기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재미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황탁TV의 황탁 대표님을 모시고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성동 FM 소풍은 우리 사장님들과 어려움도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을 만들어 가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여러분의 시원한 생수 같은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모두가 잘 되어가는 사업장이 되길 바라고, 성동 FM 소풍에서 말하는 우리 동네 CEO, 다음 또 시간에 또 만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